이번에 미국 주식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타이거인베스트 황윤석 대표님과 오늘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주말 사이 이슈들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투자자분들이 걱정할 만한 재료들도 함께 나왔는데 네. 우선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 사태 이 이슈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네. 자, 새벽 사이에 베센트 재무장관이 또 속보로 발언을 내놓기도 했는데 무디스의 이 신용등급 강등과 관련해서 우리는 무디스를 신뢰하지 않는다. 네. 그리고 뭐 이거는 뭐 신용등급이라는 것 자체가 후행 지표에 불과하다. 뭐 다양한 발언들을 내놨어요. 네. 대표님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셨죠? 저는 시장의 단기적인 충격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크게 이게 이슈가 돼서 시장을 하락하는 요인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다행이네요. 예. 그 이유는 보시면은 이제 무디스에서 미국의 신용 등급을 강등을 했는데 이게 1949년 이래 최초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정 적자 규모가 지금 1조 8천억 달러. 그러니까 미국 전체 GDP의 123%에 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속적인 재정 적자가 높은 금리와 이자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다라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그 일각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국의 3대 신용평가사가 전부 미국의 신용 등급을 최고 등급에서 낮추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낮췄었고, 네, S&P 도 그렇습니다. 그랬었죠. 그런데 이제 피치는 2023년도에 낮췄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게 한 가지 좀 체크해봐야 될 거는 미중의 무역 갈등이 완화되기 이전에 4월까지의 지표를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신용등급 하향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이유는 이렇게 되면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맞습니다. 또 이제 국채를 내다 파는 우려가 있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달러가 약세로 돌아설 거다. 그 다음에 이 충격으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하락할 것이다. 이 세 가지 우려가 사실은 가장 크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과거의 사례를 감안해 볼 때 시장의 단기적인 이슈는 됐지만 중장기적인 충격은 그렇게 강하지 않았다라는 점, 이 사례 분석을 통해서 이미 나타나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채를 매도할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 대해서는 뭐 그런 이슈도 조금씩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게 메인스트림으로 가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저는 조금 그 생각은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일정 부분 현금을 좀 유지하시고요. 수익이 많이 났거나 많이 올라간 종목들, 그러니까 두 자릿수 이상 수익이 난 종목에 대해서는 뭐 절반 이상 차익 실현한다든지 이렇게 좀 유연하게 대응하실 필요가 있고요. 지금 시간 외, 그러니까 애프터 마켓에서는 대부분 빅테크 기업들이 하락 반전했고요. 그 다음에 상승하는 종목들은 금광 관련주, 그러니까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벌써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비 유통주 중에서도 불황형 그 저가주, 저가 소비 품목들을 판매하는 기업들, 이런 쪽이 오르고 있는 것으로 봐서 오늘 미국 증시 개장 이후에 좀 하락하면서 단기적인 충격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단기적인 여파는 뭐 불가피하겠지만 그래도 긴 이슈가 되진 않을 것이다. 사실 좀 불안했던 게 저희가 월가의 격언 중에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뭐 sell in May and go away. 그러니까 5월에는 이 증시를 탈출할 필요가 있다라는 격언인데 하필이면 5월에 이런 신용등급 강등 사태 이슈가 나와서 걱정되는 부분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래도 좀 단기적인 악재라고 평가를 해주셔서 다행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자, 이번엔 특징주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엔비디아를 가장 먼저 들고 오셨는데 어떤 부분들을 살펴보면 좋을까요? 지금 엔비디아가 그 생각보다 많이 올랐어요. 그게 이제 중동의 수주 뭐 얘기도 있었지만 사실은 지난 금요일에 그렇게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였던 이유는 엔비디아가 지분을 투자했던 코어위브라는 그 AI 맞습니다. 클라우드 기업이 있는데 여기가 22%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가 이 코어위브의 지분을 5.2%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7%로 지분을 이제 높였다라는 게 강세였고요. 또 옵션 만기일 수급 영향도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지금
목표 주가를 코어 위브의 목표 주가를 이제 투자은행들이 상향한 것도 예. 일단 이슈가 될 걸로 보이고요. 또 엔비디아는 사실 중국 시장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상하이에 연구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다라는 거. 그다음에 지난주에 중동에서 뭐 수주했던 얘기들 많이 나왔었죠. 네. 아랍에미레이트에다가 엔비디아 AI 칩 100만 개 이상을 수출하는 걸 검토한다. 사우디 AI 기업 휴메인에 뭐 AI 반도체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런 뉴스들이 강하게 나타난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어서 지금 엔비디아가 시총 2위예요. 네. 애플을 밀어내고 시총 2위가 됐는데 한 주 동안에 15% 넘게 상승했으면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차트를 통해서 한번 같이 보시면 제가 그동안 그 130달러 선이 저항선이 될 것이다라고 예, 맞습니다. 얘기를 했는데요. 153달러에서 이렇게 하락을 시작해서 올라왔는데 지금 135달러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1차 저항선 부근에 진입을 했다고 보여지는데요. 예. 주봉을 한번 보시면 주봉에 보시면 여기서 한 주 동안에 강한 양봉이 나왔었고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올라가면서 차익 매물들을 좀 맞을 우려가 있을 걸로 예.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 좀 수익이 나신 분들은 뭐 일정 부분 좀 비중을 줄이실 필요가 있고요. 예. 지금 이 구간에서 신규 매수는 좀 자제하면서 조정을 기다리시는 게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추격 매수와 관련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조언을 해주셨고요. 자, 테슬라는 또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하나씩 같이 살펴볼까요? 네, 테슬라는 이제 앞서도 브리핑을 해주신 대로 네.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그동안 이제 테슬라의 주주들이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죠. 여전한 지지를 보내줬다는 거, 그다음에 저가형 모델 출시가 임박해 있다는 거, 그다음에 네. 자율주행 차량, 그러니까 옵티머스에 대한 기대가 여전하다,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가 여전하다라는 예. 거고요. 그래서 또 이번 그 트럼프의 중동 순방 때 일론 머스크도 이제 경제사절단으로 동행을 했었는데요. 예, 사우디 투자 포럼에서 뭐 옵티머스 로봇도 시연을 했고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사우디가 또 스페이스X의 해상용 또는 항공용 스타링크를 승인했다. 그래서 이런 그 얘기가 나왔었고 중국에서 사이버캡, 세미트룩 자동차 부품 조달이 재개됐다. 네. 이런 것들도 주가의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보면 예. 지금 350달러를 넘어섰다가 지금 349달러로 마감이 됐는데요. 맞습니다. 214달러까지 급락했던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정말 많이 올라온 한 달 상황입니다. 사이 정말 가파르게 올랐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테슬라의 경우는 또 서학개미들 보유 비중이 가장 높은 기업이기도 네. 하고요. 그래서 저는 350달러에서 400달러 선까지는 저는 좀 차익 실현을 해 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예. 생각이고요. 이게 돌파하기 위해서는 역시 6월 달에 로보택시라든지 이런 게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2분기 실적 발표에서 뭔가 개선된 것을 보여주기 전에는 400달러 선을 넘어가기는 조금 어려워 보인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인베이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잘 나가다가 네. 고꾸라졌습니다. 저희가 지난주만 하더라도 이 코인베이스, S&P 편입 기대감과 함께 급등하면서 좋은 뷰들을 많이 제시했는데 앞불싸 갑자기 지금 이 이용자 데이터를 해킹당했다라는 이 소식들이 나왔거든요. 네. 어떻게 보셨죠? 코인베이스는 지금 그 S&P 500에 편입이 됐다라는 것만으로도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이 네. 됐었거든요. 그리고 S&P 500에 편입이 된 게 가상화폐 기업으로선 최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거를 재료로 해서 뭉칫돈이 유입이 됐다. 그래서 160억 달러 정도가 예. 이제 자금 유입이 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걸로 그런 우려가 있었고요. 지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뭐 조사한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예. 이런 게 이제 악재로 나왔었는데 지금 로빈훗이라고 하는 기업도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 캐나다의 가상자산 거래소인 원더파이를 또 인수했어요. 그러니까 예. 시장 자체가 확대되는 거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단기적인 악재가 출현한 거고요. 저는 코인베이스는 앞서 말씀드린 그 예. 신용등급 하향이라든지 소비지표 부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달러가 지속적으로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가상화폐 쪽으로 자금이 모이거나 확대되는 것은 불가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코인베이스 같은 차트를 한번 보시면 엄청난 거래들이 밑에서 터진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동안의 거래들과 비교해 보면 정말 놀라운 거래량, 폭발적인 거래량이 터졌고요. 예. 주봉에서 보시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아, 거래량이 터진 그렇네요. 것을 아마 예.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구간에서는 240달러에서 260달러까지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 예. 그러면 그런 구간에서는 좀 더 분할 매수로 접근하셔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저는 단기적인 목표가는 300달러까지도 갈 수 있겠다라고 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악재로 인해서 조정폭이 깊어지면 오히려 분할 기회가, 매수 구간이 네.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기업으로 지난주 13F를 통해서 이제 기업들 그리고 투자은행들의 어떤 포트폴리오 공개가 됐는데 그중에 관심을 받았던 게 버크셔 해서웨이입니다. 네. 버크셔 해서웨이 지금 컨스텔레이션 브랜드 지분을 상당폭으로 확대했는데 이 이슈는 어떻게 보시죠? 네, 컨스텔레이션 브랜드가 뭐 하는 기업이냐 하면 예.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코로나 맥주 있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맥주를 이제 그 맥주나 와인 관련 업체입니다. 그런데 버크셔 해서웨이 좀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워렌 버핏이 예. 12억 달러 투자 지분을 이제 투자를 했는데요. 그동안의 보유 지분을 2배 이상 늘렸다. 그래서 보유 지분이 113%까지 급증했다라는 예. 소식으로 급등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서학개미들은 다 아시는 얘기인데 워렌 버핏이 투자했다 그러면 무조건 그 주식은 오른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예. 일본 종합상사 주식들도 그렇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컨스텔레이션 브랜드는 차트 모양을 보시면 정말 바닥에서 오랫동안 기었던 종목이거든요. 예. 예, 이게 아무런 변화가 없었는데 그렇네요.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약간의 갭상승이 나왔고 네. 아랫꼬리가 달린 음봉이 나왔는데 거래량이 살짝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기존의 보유 종목 중에 뭐 애플이나 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이런 것들은 유지했지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또 크게 줄였거든요. 예. 그래서 이 컨스텔레이션 브랜드의 주봉을 보시면 정말 바닥을 찍고 완만하게 꿈틀거리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하실 분들은 지금 구간에서 저가 매수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고요. 예. 목표가는 지금 여기서 급락을 시작했던 자리가 230달러에서 240달러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근접하는 정도가 오면 차익 실현을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중장기 관점에서 투자하시는 것은 지금 구간에서는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순방 일정을 잘 마쳤죠. 여러 네. 가지 뭐 호재들이 나왔는데 최대 수혜주를 꼽자면 어느 기업을 꼽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슈마컴으로 알려져 있는 기업이죠. 예.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인데 사우디 데이터 센터 기업인 데이터볼트라는 기업하고 200억 달러 GPU 플랫폼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요. 무려 그 한 주 동안에 37%가 주가가 급등을 그렇죠. 했어요. 그래서 예. 이 슈마컴의 경우는 사실은 좀 많이 그 실적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 지금 바닥권에서 강력한 상승이 나오고 있으면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갭상승이 나왔는데 보통 갭상승 나온 이후에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하기 마련인데요. 그렇죠. 지금 여기서 보면 상승을 유지해주는 크게 아. 밀리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네, 있어요. 흐름이 좋네요. 예. 네, 그래서 바닥권에서 꿈틀거린다. 그래서 정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악재가 많았었는데 이제 악재를 딛고 올라간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역시 투자를 하신 분들은 지금 이런 구간에서 잡으면 예. 최소한 60달러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직전 고점까지요. 그리고 예.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역시 실적을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하시되 지금은 단기적으로나 중기적으로나 저점을 확인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컨스텔레이션 브랜드 그리고 슈마컴,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에 대한 좋은 뷰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을 황윤석 타이거 인베스트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